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의 정규 18라운드. 6개월간의 승부는 뜨거웠다. 개막 라운드부터 이변의 연속. 상대적 약자가 최고의 강자를. 기대하지 않았던 팀이 우승 후보를 꺾으며 돌풍이 불어닥쳤고, 전반기 종료 결과 압도적 개인 승수로 1위에 오른 팀은 신생 수려한 합천.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반기 시작과 함께 무려 7연패를 기록한 수려한 합천은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를 염려해야 할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반면 2위에 랭크됐던 한국물가정보는 10라운드부터 4연승을 기록하며 1위 굳히기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된 팀은 정기리그 2위이자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의 정관장 황진단. 그때부터 중위권 하위권 할 것 없이 15라운드부터 매주 포스트 시즌을 향한 데스매치였고, 결국 최종 라운드를 마치고서야 스텝 레더가 확정됐다. 관심을 모은 또 하나의 화제는 셀트리온 주장 신진서의 연승 행진. 단일 시즌 16전 전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한 신진서는 18라운드 마지막 대결 결과 마침내 전승 신화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다. 신진서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최종 18라운드에서 포스코 케미칼에 패하고 말았다. 절치부심했던 포스코 케미칼에게는 최후의 돌파구가 열렸고, 사이버오로와의 데스매치에서 살아남은 홈앤 쇼핑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려한 합천과 화성시 코리온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맥없이 패배하며 2019-20 시즌을 마감해야 했다. 마지막까지 숨막히게 몰아친 혈투의 결과 1위 최강 팀워크의 한국물가정보, 2위 역전의 용사들이 지켜낸 명예 킥스, 3위 전승의 주장과 함께 창단 첫해 챔프를 노린다 셀트리온, 4위 위기에 강해야 진짜 강자다 홈앤 쇼핑, 5위 지옥에서 돌아온 디펜딩 챔피언 포스코 케미칼. 홈앤 쇼핑과 포스코 케미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시작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최종 우승을 향한 불꽃 승부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드디어 설레는 포스트 시즌의 문을 엽니다. 목준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시 부활한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인해 총 5개 팀이 포스트 시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라운드는 좀 처음으로 통합 라운드를 진행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결과 오늘 대결하는 포스코 케미칼과 홈앤쇼핑이 정말 극적으로 포스트 시즌에 합류를 했고요. 네. 그래서 4위와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자 먼저 어느 팀들이 포스트 시즌에 입성하게 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정규 리그는 한국물가정보, 킥스, 셀트리온, 홈앤쇼핑,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순으로 5개 팀이 포스트 시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8승 8패, 그리고 개인 승수에서도 사실 상당히 적은 승수를 기록을 했지만, 네, 정말 효율적인 승수 관리로 턱걸이로 5위로 진출을 했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정말 극적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홈앤쇼핑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사기가 올라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5할 승률 팀들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한국물가정보가 기다리는 가운데 킥스, 셀트리온, 오늘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펼쳐져요. 그렇습니다. 1차전 오늘, 그리고 2차전 내일인데요. 홈앤쇼핑은 4위, 한 계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1, 2차전 중에 한 번만 승리를 거두게 되면 다음 라운드 준플레이오프로 올라가게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1, 2차전을 모두 승리를 거둬야 준플레이오프에서 셀트리온과 만날 수가 있고요. 네. 자,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펼치는 두 팀의 정규리그 상대 전적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전후반기 모두 홈앤쇼핑이 승리를 거뒀는데 특히 후반기에는 4대1 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홈앤쇼핑이 포스코에게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한태희, 한승주 이 두오가 모두 1국, 한태희 선수는 1국에서, 한승주 선수는 속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포스코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포스트 시즌은 오더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일국에서도 계속 리턴 매치가 펼쳐져요. 그렇습니다. 한태희 선수와 박건우 선수가 전반기, 후반기 모두 만나서 한태희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홈맨 쇼핑에서 한태희 선수가 1국에 나올 것이다라는 수익기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박건우 선수가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네. 자원을 하지 않았을까 제 그냥 추측입니다. 자, 어떤 바둑이 펼쳐질지 기대되고요. 2국은 어떤지 확인해 보시죠. 자, 김명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이창석 선수는 홈앤 쇼핑전에서는 처음으로 장고대국 출전이에요. 그렇습니다. 1시간짜리 대국이고요. 이 바둑도 역시 실력파 기사들의 대국인 만큼 예상하기 어려운 좋은 승부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3국 속기대국까지 오더가 나왔습니다. 변상혜 선수에게 맞붙는 선수는 심재익 선수인데 한 번 터트린 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심재익 선수도 한 칼이 있는 선수인 만큼 변상혜 선수도 조심을 해야 되고 변상혜 선수가 이제 포스코에서는 가장 확실한 1승 카드로 생각이 되는데 이상훈 감독이 3국에 내보냈습니다. 네. 자, 3국까지 오더 확인,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2대0, 1대0, 1대1 큰 차이가 없네요. 네,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제 한태희 선수가 전후반기 모두 박건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박건우 선수가 절치부심 어떤 모습을 오늘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4위, 5위 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펼쳐지는데 앞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5위 팀은 많이 불리해요. 그렇습니다. 1, 2차전을 모두 승리를 거둬야 다음 라운드인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만 승부라는 게 뭐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플레이오프 시즌 진출이 어렵지 않나 싶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좀 사기라든지 팀의 기세, 선수들이 상당히 의욕이 넘치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네. 홈앤 쇼핑도 뭐 방심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와일드카드 결정전, 과연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신생팀의 파이팅을 보여줄까요? 경기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오늘부터 포스트 시즌 출발합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4위 홈앤 쇼핑, 5위 포스코 케미칼의 대결입니다. 장고대국 16번 박자 3시간이며 1분 1회이고 먼저 1국에 출전하는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속기대국보다는 장고대국에서의 승률이 더 좋았죠. 특히나 한태희 선수는 9승 5패를 기록했어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박건우 선수도 장고 쪽 승률이 괜찮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진득한 이 장고대국이 잘 어울리는 기풍 스타일입니다. 네, 전후반기에 이어 포스트 시즌에서도 두 선수가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이어지는 2국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한때 만나보시죠. 네, 방금 성적을 보신 바와 같이 저는 이 포스코 케미칼의 이창석 선수는 속기대국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1시간짜리 대국에 등장을 했고요. 이창석 선수가 올 시즌 내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시즌 후반기 들어서 보여준 모습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김명훈 선수를 상대로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왠지 클로즈업된 두 선수의 모습을 보니 좀 닮은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까? 자, 이어지는 3국 속기대국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VCR로 만나보겠습니다.
홈앤쇼핑의 사진영, 심재익 선수, 포스코케미칼의 주장 변상일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후반기에 만나서 그때 당시에는 심재익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네, 심재익 선수가 올 시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강자들에게도 또 한 칼을 보여주는 등 사실 변상일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운 선수일 수가 있어요. 지명 차이는 나는데 또 실력적으로나 또 후반기에도 또 만나서 당한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껄끄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먼저 3국 속기대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그 정규리그 후반기에는 심재익 선수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 용성전 더블 일리미네이션 32강전에서 두 판을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드물게 대각선 포석이 등장을 했는데 대각선 포석이 얼마 만에 나오는지 오랜만에 보네요. 그런가요? 네, 대각선 포석이 나오고 또 백은 양쪽 소목 상당히 독특한 포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의 오더로 봤을 때 목진석 위원은 어느 팀이 좀 더 잘 나왔다라고 보여지세요? 1, 2, 3국 봤을 때는 그래도 홈앤쇼핑 쪽에서 조금 만족하지 않을까요? 1국에서 한태희 선수와 박건우 선수를 다시 이제 만나게 했다는 것으로도 좀 2승을 아무래도 거뒀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상대 전적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국도 괜찮게 볼 것 같아요. 3국도 이제 심재익 선수가 변상일 선수에게는 그래도 이긴 경험도 있고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상대 전적이나 컨디션 물론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이제 멘탈, 그다음에 심장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선 대표적으로 지난 시즌의 MVP였던 변상일 선수가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떨지 않고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게 정규 시즌과는 또 완전히 다른 이 단기전, 그리고 단기전이라면 또 자기가 언제 출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정말 시합을 둘지 안 둘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승부의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정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요인입니다. 네. 사실 이 3국까지의 오더가 오늘 오전 9시에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2시간 후에 나와 둘 상대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듣는 거죠. 그래도 선수들이 몇 국에 출전할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죠. 본인은 알겠지만 저쪽 팀에서 상대 팀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누구랑 두게 될까 뭐 이런 것 좀 생각을 많이 했겠죠. 예전에는 아예 얘기를 안 해주신 감독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네요. 시합인지 아닌지 아예 모르고 있다가 당일날 시합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자, 어떤 오더 전략으로 1차전을 준비했을지 궁금하고요. 어제 또 미디어데이 인터뷰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 홈앤쇼핑의 최규범 감독은 오늘 있을 와일드카드 결정전 때문에 다른 게 좀 손에 안 잡힌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모든 신경과 생각이 여기에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어렵게 정말 천신만고 끝에 진출한 포스트 시즌이기 때문에 시즌을 쉽게 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양 팀 모두요.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또 오랫동안 KB 리그를 하다 보면 초반에 좀 달려나가는 팀이 골인점까지 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개인 승수가 중요하다라는 좀 강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깬 팀이 바로 홈앤쇼핑과 포스코 케미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개인 승수, 특히 포스코 케미칼은 개인 승수가 35승인데 최하위를 기록한 정관장 황진단이 36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적은 승수로 가장 고효율로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한 건데 사실 그렇지만 팀 입장에서는 참 고생이 많았죠. 사실 중간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거의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상황에서 마지막 라운드에 정말 드라마처럼 진출을 했습니다. 또 정규리그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6연승을 기록한 신화를 쓴 신진서 선수도 있었다면 다행히 올 시즌 연패인 선수, 정규 멤버 중에 연패인 선수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전패자가 없었군요. 마지막에 송태곤 선수가 승리를 거뒀죠. 사실 그 바둑이 정말 컸어요.
네,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 바둑이 꺾고 그 송태곤 선수의 승리가 결국 포스코 케미칼 플레이오프와도 관련이 있었고 또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도 어느 정도 또 이제 오더를 낸다든지 했을 때도 상당히 이상훈 감독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좀 마음을 놓고 송태곤 선수를 기용할 수 있게 됐고요. 네. 자, 이제 바둑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상변에 좀 네. 넓게 벌려진 상태로 정리가 됐는데요. 흙이 받아주질 않았네요. 상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로 일단락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렇게 붙이고 나래자 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간명한 선택으로 좌하가 마무리되겠네요. 심재익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큰 약점이 없는 게 장점이라고 할까요? 네.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막 강렬한 맛, 뭔가 팍팍 튀는 재치나 재기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따라붙으면서 상대에게 결정타를 허용하지 않고 찬스가 왔을 때 집중력을 발휘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이런 흐름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빛나는 수라든지 정말 이런 수가 있었어요. 감탄을 자아내는 수보다는 뚜벅뚜벅 이제 상대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두는 바둑이 많습니다. 승부처에서의 집중력이 좋은 것 같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신인보다는 오랫동안 프로 무대에 뛰었던 선수였다라는 느낌도 주는데요. 네, 사실 심재익 선수는 이제 재작년에도 바둑 리그에서 좀 아픔이 있었죠. 오랜 연패를 당하기도 했었고, 근데 올 시즌에는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자들에게도 한 칼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승률도 나쁘지 않고요. 네. 홈앤쇼핑에서는 상당히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요. 뭐 그런 성적을 첫 시즌에 기록을 한다면 다시 발탁되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기회를 최규환 감독이 선물을 해준 거고요. 거기에 또 보답을 한 거죠. 사실 초반에는 또 좀 예전에 악몽이 좀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패를 했는데 그리고 만난 상대가 워낙 다 강자들이었어요. 네. 심재익 선수. 주장 담당이었죠. 네, 주장 담당.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극복을 해내고 좋은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 시즌에는 이게 그래도 심재익 선수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변상희 선수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주 훌륭한 모습도 일지명으로서 팀을 이끄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자, 지금 심재익 선수가 중앙에 하나 물어봤는데요. 네, 이제 응수타진이죠. 받아주는 자체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삭감을 한다거나 중앙 쪽 싸움이 벌어졌을 때도 이득이고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백돌이 이런 곳에 왔을 때 조금 나중에 신경 쓰이죠. 그래서 먼저 응수타진을 하는 게 지금 좋은 시기로 보입니다. 흙이 그냥 이어주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변상희 선수의 바둑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잘 안 해주는 그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 가장 치열한 수를 생각해서 두는 성향의 기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생각한 수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더 타이트한 수를 두는 기사거든요. 여기서도 이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있는 게 나쁜 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 변상희 선수의 스타일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있지 않는다면 이 수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아예 하변 쪽을 벌려갈 수도 있겠고요. 네. 불과 물의 기풍인데 일단 팀 컬러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팀 컬러가 어떤가요? 뒷 배경이 지금 심재익 선수는 붉고 변상희 선수가 파랗죠. 그렇군요. 오. 중앙 쪽으로 가네. 이 수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우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네, 변상희 선수의 성향을 나타내는 한 수입니다. 절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는 안 해주고
비틀면서 또 더 치열하게 두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백도 당장 끊어갈 수는 있는데 끊으면은 받아주더라도 네. 하변은 견디고 좌변은 키워가겠다. 이런 뜻이죠. 백이 좌변을 파고 들어가기에는 위험이 좀 따를까요? 예를 아니, 들면 입구자라던가. 이렇게요? 예. 이렇게 되면 그때 있더라도 이제는 무거워졌거든요. 아까 들여다봤을 때 이었으면 그냥 가볍게 손 뺄 수 있었어요. 깃털처럼 이 한 수만 교환을 하고. 근데 이렇게 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를 들어서 뭐 밀고 2번 밀고 있는다든지 하면 이제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네. 점점 무거워지면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이 그냥 여기서 또 손 빼고 다른 곳을 두던지 뭐 들어간다면은 뭐 아예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우선은 이도를 당장 움직이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부터 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짚어주신 어깨 짚는 자리로 백이 두어간다면 네. 흙이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여기도 네, 떠올릴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받는 게 가장 보통인데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진행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좌변 흑지는 조금 납작해지겠지만 또 흑이 참아두고 계속해서 백을 쫓아가는 좀 공격하는 흐름이 되겠고요. 심재익 선수가 시간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손이 가네요. 역시 좀 급하게 두는 스타일은 아니죠. 지켜둘 거 지켜두고 균형을 맞춰가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도 흙이 뛰면 같이 따라 뛰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데 또 맞으면 근거도 없거든요. 이 돌이 몰리면서 또 몰리는 동시에 나중에 흙이 두터움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뛴 자리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심재익 선수 역시 뭔가 상대 집이 커 보여서 바로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 차분하게 또 균형을 맞춰가면서 뚜벅뚜벅 두어갈 자리 두고 이런 게 우선 심재익 선수가 판을 짜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둔수는 상당히 평범하지만 평범함 속에 그래도 이도를 강화시키고 네. 오히려 흙 상변을 압박하는 느낌이 있어서 평범하면서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흙도 상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받아야. 아니네요. 저는 받아야죠라고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 변상현 선수는 역시 여기는 뭐 손 빼도 시달릴지언정 내가 잡히지는 않는다. 네. 보통의 기사라면 여기 어디 두었을 것 같아요. 맞거나 뭐 뛰어나가거나 이쪽을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어깨에 힘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내가 지난 시즌 MVP다라는 것처럼 아예 손을 빼서 다른 쪽으로 향하는데 사실 초반에 출발할 때는 백이 그래프가 조금 앞서서 출발하잖아요. 네. 지금 이런 선택들이 괜찮아 보이네요. 뭐 지금은 변상희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격을 할 테면 해봐라. 나는 수습할 자신 있다. 몸싸움이 벌어지면 나는 언제든 자신 있다라는 거고 하변과 좌변 쪽을 키워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도 뭐 밀고 벌리는 것도 가장 무난하지만 날일자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일자면 2점 잡히는 게 남아있긴 한데 2점 잡는 것은 오히려 백이 소탐대실의 느낌이 있고요. 이쪽 당하고 막히는 거 당해서 흙이 중앙 바깥쪽이 두터워지니까 밀거나 날일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고민이 좀 되나 본데요. 자, 오늘 이 4위와 5위 팀 어렵게 포스트 시즌에 합류한 홈앤쇼핑과 포스코 케미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다른 팀들이 좀 무서워해야 할 만한 팀인 게 일단 홈앤쇼핑의 최규범 감독은 우승 경력이 3번이나 있고요. 네. 이상훈 감독은 최다 우승 감독이죠. 4번이 있었어요. 4번이나 됩니까? 몰랐네요. 지난 시즌까지 총 4번의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좀 명장과 덕장의 네.
대결인데요. 오와. 오늘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드네요. 제대로 뭔가 보여주는데, 야, 이수는 어떤 뜻인지부터 일단 제가 어떤 뜻인지부터 좀 제가 묻고 싶네요. 어떤 뜻인지. 어떤 식으로 100이라면 목진석 위원이 100이라면 어떤 식으로 좀 묻고 싶을까요? 일단 이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한 점 꼼짝 마라. 움직일 생각 말아라. 라는 그러니까 이 좌변 쪽 이 한 점을 좀 견제하는 움직이는 걸 견제하는 쪽에 힘을 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하변도 뭐 키워가는 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독특한 감각이기도 하고 변상희 선수가 좀 대담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날일자 또는 뭐 밀고 키워가는 게 보통인데 이수는 우선 이런 수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자유롭네요. 네. 그리고 어깨 짚은 수는 우선 이 장면에서 한 수 더 두면 이제는 좌변 쪽이 꽤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깨 짚어 들어간 수는 뭐 이렇게 늘거나 뛸 수 있겠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선수들이 좀 제갈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목진석 위원이 별명이 궤동 말고 요즘 좀 목파고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불리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밀고 있죠. 네. 오늘만큼은 그 별명을 변상희 선수에게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변파고인가요? 변파고 같지 않나요? 이 감각은 확실히 인공지능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앙 쪽에 이제 딱 갖다 놓으면서 사실 척 봐서는 이게 무슨 의도일까? 근데 인공지능이 이런 수들을 간혹가다 이제 잘 두거든요. 이 수는 확실히 그냥 평소에 이제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 감각으로는 사실 거의 없던 수라고 네. 봐야 되고 나오기 이후에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는 아닙니다. 근데 뭐 이 수의 호불호 선악을 떠나서 떠올릴 수 있다는 자체가 변상희 선수가 그래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걸 좀 습득을 했고 그거를 이제 좀 응용을 해서 두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고요. 뭐 변상일 선수도 수만 판 입력 이후에 스스로 학습한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네. 자, 마치 인공지능과 같은 수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변상일 주장이고요.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이기는 하지만 그래프가 좀 백쪽이긴 한데요. 뭐 저 정도는 근데 사실 네, 뭐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수를 확실히 잘못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어서 둔다면 그러니까 지금 흑의 입장에서 이 흐름이 이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변상희 선수가 의도를 가지고 두었을 텐데 의수의 의도가 좌변 또 하변 확장시키는 의도라고 한다면 그 의도는 사실 이 어깨 짚은 수가 지금 절호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좌변이나 하변도 모두 커지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수는 오히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가요? 네. 그렇네요. 네. 그냥 이어두어서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어두어서 이돌만 단단하면 흙 모양은 내버려둬도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돌만 단단하게 수습을 해서 빠져나가면 흙이 큰 모양을 키울 수 있는 골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수는 오히려 이제 심지혁 선수의 생각은 알겠습니다. 적진에 기대해서 좀 더 좋은 형태로 모양을 잡고 빠져나가자인데 오히려 흙을 단단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흙돌이 자꾸 중앙 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하변 쪽이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 지금은 가만히 이어두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두터운 자리에서 지금과 같이 좀 굳혀줄 때가 많은데 네. 지금은 전 이 눈수도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래로 눈수요. 네, 지금 이 수도 둔 다음에 젖히거나 전 방향은 이 중앙 쪽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되면 뭐 이 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뛰거나 해서 뭐 좀 발빠르게 중앙 쪽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변상희 선수는 나중에 뭐 붙이거나 찔러서 좌변 실리를 다시 차지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좌변은 네. 이렇게 짓더라도 나중에 여기 거의 선수로 당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집은 안 납니다. 오늘 두 선수 모두 뭔가 여기를 젖힙니까? 이거는 중앙 변상희 괜찮을까요? 선수가 생각도 안 하고 끊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손이 네, 이거는 나가죠. 누구나 끊습니다. 여기를 더 치나요? 여기도 돌이 있고 여기도 꼿꼿하게 서 있고 변상희 선수가 한번 참아둔 상태인데 네. 여기를 뒀을 때 저 쳐주길 바랬다고 한다면 그건 과욕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끊죠. 상대 돌이 많은 곳에서는 빨리 안정을 취하고 빨리 달아나서 우선은 아군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변상희 선수가 한번 받아주니까 좀 심재익 선수가 한 번만 더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심리였을까요? 이거는 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흑이 또 이수가 사실은 좀 느슨하지 않나 싶었지만 네. 싸움을 걸어와주면 이수가 오히려 좋은 수가 돼버렸어요. 네. 이거는 백이 좀 고전을 자초하는 흐름입니다. 흑돌이 많은 곳에서 전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여기 두었을 때도 이쪽으로 젖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백이 이렇게 끊어서 싸우는 격이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진행되는 중앙에서부터 속도감이 붙겠습니다. 자,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홈앤쇼핑과 포스코 케미칼의 대결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출발합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홈앤쇼핑과 포스코 케미칼의 대결이고요. 자, 오늘 이 바둑 정말 공중전이 기대가 되는 한판인데 네, 오히려 심재익 선수가 먼저 좀 변상희 선수를 도발했다고 할까요? 네. 저처간 수는 이거는 바로 싸움을 걸어간 수, 변상희 선수로 하여금 안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수였고 이렇게 되면은 백이 양쪽으로 네. 좀 갈라졌죠. 네. 흑이 우선은 좀 공격권을 가지고 꾸려나가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백이 좀 바빠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 백이 이제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이쪽 끊는 맛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노리면서 이제 흑의 빈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포스트 시즌 마지막으로 탑승하게 된 홈앤쇼핑과 포스코 케미칼에 감독님들이 인터뷰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스트 시즌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우선 홈앤쇼핑과 포스코 케미칼이 정말 마지막 라운드 승리를 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극적인 포스코 케미칼과 아주 시원한 승리 홈앤쇼핑이었어요. 먼저 최기범 감독님께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예,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돼서 일단 기쁘고 또 포스코 팀의 그 이상훈 감독과 또 한번 일전을 벌이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최규병 감독님께 마지막 라운드에서 사실 이 승리를 거두면서 진출을 하게 됐잖아요. 사실 예. 패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라운드 전에 선수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주문을 했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평소와 같이 편하게 하자.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겨도 다른 두 팀이 화성하고 또 합천 그 팀이 이기면은 저희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어찌 보면 하늘의 운이라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만 다 하자. 뭐 그런 의미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네. 그 개막식 당시에 사직생이라는 선수들에게 주문한 바가 있었는데 마지막 라운드에는 없으셨군요. 예, 그 뭐 평소에 다들 열심히 해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상훈 감독님께도 네,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정말 마지막에 참 마음고생 많이 했던 아픈 손가락이었죠. 송태곤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합류하게 됐어요. 어떠셨나요, 기분이? 예. 정규 시즌 내내 송태경 선수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에 큰 일을 해줘갖고 뭐 해피엔드로 끝나갖고 다들 뭐 기분 좋은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네. 팀원들도 상당히 많이 기뻐했을 것 같고 결국 송태곤 선수의 1승이 플레이오프 진출과 직결이 됐잖아요. 딱
그 결정되는 순간 심정이 어땠습니까? 글쎄 송태곤 선수하고는 평소에도 좀 친분이 있기도 하고 해서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시즌 내내 마지막에 딱 이기는 순간은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예. 좋습니다. 이제 뭐 기분 좋게 합류한 얘기를 들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승부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출발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오더에 대한 전략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최규만 감독님 오늘 3구까지의 오더 어떻게 좀 만족하는 오더셨나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오더면은 상당히 잘 짜진 오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감독에게도 제가 궁금했던 것이 사실 홈앤쇼핑의 1국은 한태희 선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전반기 후반기에서 박건우 선수와 만났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예상하고 박건우 선수를 또 내보낸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한태희 선수가 2시간 장고대국에 나올 걸로는 사실 예상을 했고요. 다행히 이번에 또 기회가 찾아와서 한번 박건우 선수한테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박건우 선수한테도 물어봤어요. 자신 없으면은 이렇게 안 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박건우 선수도 흔쾌히 뭐 괜찮다고 해갖고 네. 이렇게 오더를 넣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어제 미디어데이 때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지만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처음 듣는 얘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들께 우승 공약 들어보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규만 감독님. 예, 뭐 우승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우승을 한다면 우리 홈앤쇼핑 팀의 홈앤쇼핑의 우리 고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 중에 또 바둑을 사랑하는 애기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무제한으로 한번 초청을 한번 해서 저희 팀에서 바둑 서비스를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이영구 주장의 공약이 우리 감독님께서 댄스나 노래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댄스는 곤란하고요. 그 노래는 뭐 한번 제가 우리 바둑 서비스 할 때 제 노래 서비스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상훈 감독님은 기사화되지 않았던데요. 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공약 보여주실 건가요? 글쎄 아직까지 뭐 우승 하려면 아직 험난한 길이고요.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져나가시는군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심재익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바둑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홈앤쇼핑과 포스코 케미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기사화가 되지 않았던 거군요. 조금은 아쉽습니다. 최다 우승 감독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네, 아직까지는 좀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좀 눈앞에 보이면 공약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자, 좀 진행이 됐고요. 좌변 쪽이 맥석점 이렇게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애초에 젖혔던 수가 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딱 봐도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젖혀서 100도 괜찮은 모양을 갖추긴 했지만 좌변이 크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100이 눈에 보이는 얻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좌변 쪽 첫 번째 싸움에서는 변상일 선수가 득점을 올렸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중앙전이 이제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된다면 100이 이쪽을 다가서고 각자 좋은 자리를 하나씩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재익 선수가 이제 상변 쪽을 좀 압박해 가고 있고요. 는다든지 아니면 젖히고 이렇게 두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 아니면 늘어서 계속 좀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소득을 좀 얻어야 초반 좌변에서의 피해를 복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젖혀가는 수도입니까? 조금 더 세게 두는 건가요? 넘겠다라는 이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까요? 가둬놓고 공격을 하겠다. 이것은 흑도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과 안에서 사는 것 맛보기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중앙이 좀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짤막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선 뭐랄까요? 좌변이 통째로 들어간 느낌을 네.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조금 맛이 이제 백이 먼저 두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 또 여기가 단단해지면 이쪽 갈라가는 수를 노리는 거 맛은 좀 있는데 반대로 흙이 이렇게 탁 지켜버리면 여기가 정말 꽤 큰 즙이 나거든요. 네. 백이 얻어낸 것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럼 백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변으로 손이 가야겠어요. 네, 상변 우선 압박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선수를 잡고 빨리 하변 쪽을 건드려 보고 싶어요. 하변에 이렇게나 뭐 이런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좌변 맛도 노리면서요. 30초. 자, 변상희 선수는 상당히 빠른 판단을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 두 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볍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2번 남았습니다. 여기를 늘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 두 점 이쪽을 버리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수습할 수 있다면 백도 다치잖아요. 이렇게 되면 흑도 피해를 입었지만 백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한 점 잡아주는 것은 이쪽으로 돌리고 이거는 이 두 점 희생시키면서 흑이 자연스럽게 수습이 잘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두고 손 뺄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젖혔다는 거는 이렇게 하고 넘겠다는 건데 이렇게만 되더라도 흙이 그냥 수습됐죠. 어렵지 않게.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실리로는 백이 조금 벌었지만 뭐 흙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전체가 전혀 공격당하지 않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또 흙이 뭐 잘 백의 압박을 견뎌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이때 중앙을 먼저 움직일 수도 없는 네, 걸까요? 여기를 느는 건 여기 늘었을 때 이미 모양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을 때 호구 치더라도 이쪽 뚫리는 것과 바로 잡히는 게 맛보기입니다. 넘어가야 되고요. 흙이 잡을 때 여기가 또 젖히는 맛이 있어요. 그럼 이거 백이 연결이 안 되니까 다시 잡아서 지켜놔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백도 얻은 것은 있죠. 이 전체 백돌이 안정되고 실리도 얻었지만 여기서 흙이 손을 빼고 다른 곳 둘 수 있다면 특히 하변을 지킬 수가 있다면 네. 흙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백은 받아야 하는 데까지는 절대고요. 그렇다면 하변은 흙이 가게 되겠어요. 하변은 네 흙이 이제 변상희 선수가 여기를 지킬지 아니면 뭐 더 치열한 방식으로 판을 짜나갈지는 변상희 선수의 선택인데 뭐 하변 지켜두는 쪽으로 손이 가더라도 흙의 흐름이 계속 순조로워 버립니다. 그리고 바둑이 다섯, 여섯. 사실 많이 정리가 됐죠. 초반 손을 돌리네요. 초반 여기 딱 진행되니까 사실은 중반이 지금 별로 지금까지는 싸움이 큰 전투가 일어날 곳은 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우선 백의 권리입니다. 하나 받아둬야 돼요. 네, 흙도 먼저 차단할 시간은 없는 거군요. 뭐 지금 갈 수도 있는데 흙도 약점이 있어서요. 뭐 강하게 둔다면 지금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솔직하게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넘어서 둘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공격을 통해서 이 약점을 보강한 거라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홉. 젖혀서 가네요. 네, 항상 이 상대가 받아달라 그럴 때는 절대 안 받아주는 변상희 선수거든요. 자, 여기서 백이 수순이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찝는 수 같은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기를 다 결정을 해두고 이렇게 바꿔치기가 된 다음에 그러면 흙이 좀 벌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찝어서 이으면 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다 알아채고 여기 안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살리죠. 이 한 점 버리고. 근데 지금 찝으면 여덟,
야, 이거는 올인인데요. 뿌리채 문제에서. 네. 간다는 건가요? 이거를 다 돌리고 이게 근데 가능합니까? 이걸 다 버린 다음에 이렇게까지 두어서 네. 이 전체를 공격하겠다는 뜻이고 부분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공격으로 보상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30초. 하나, 둘, 또 하나는 이렇게 둘 때 뭐 이거 단수까지 쳐놓더라도 일곱, 여덟. 여기까지 흙이 단수까지 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네, 백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를 늘어줘야 된다면 이 형태는 당장 약점이 생겨 있는 형태잖아요. 네. 이거 흙을 공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뒤로 돌려쳐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당한 걸까요? 이렇게 되더라도 우선은 흙이 두터워지고 여기 약점 그대로 남아있고 중앙 뚫리는 거 남아있고 30초. 하나, 마찬가지로 흙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백이 강한 형태가 아니라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좀 바쁜데요. 지금도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찝는 타이밍을 얻기는 어려운 건가요? 이제는 흙이 그냥 양보하죠. 이렇게 양보해도 여기 정말 큰 수 남아있고 여기 약점 남아있고 백이 급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됐든 이렇게 호구치고 끊는 수까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여기 백이 못 끊어가면 흙이 워낙 두터워졌습니다. 백이 급하죠. 지금 누가 누굴 공격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네. 끝낸 수라도 백이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보기엔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당장은 이렇게 두고 끊는 수가 최강수이자 여기까지는 둬야 될 것 같아요. 넷, 다섯, 흙이 여섯. 2도를 끊어 잡으러 가는 건 안 되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단만 된다면 상변의 피해를 백도 만회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고요. 둘, 흙이 이제 이런 강수가 아니고 타협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두고 또 살아야 되니까 네. 그때 이제 다시 상변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중앙 쪽을 좀 키워간다든지 하면 이건 그래도 백이 할 말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여기를 2점을 끊었으니까 얻은 것이 있다. 근데 여기를 끊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두어서 흙도 연결되고 백이 오히려 급하게 이도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백이 얻은 건 정말 없어요. 맨 처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흙을 좀 압박하고 괴롭히자고 했는데 이미 흙은 두터워져 버렸습니다. 두, 하나, 둘, 그 보상을 우선은 끊는 수를 통해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늘어서 이것도 끊기는 거 아닌가요? 어느 쪽 한쪽을 끊으면 잡겠다라는 뜻이네요. 이렇게 두면 잡겠다. 잡고 수습을 하겠다라는 건데 백은 이렇게 둘 수 있으면 그래도 둬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두면 실리가 꽤 크잖아요. 흙도 안정은 되지만 이런 정도라면 뭐 백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의 주인이 바뀌었죠 완전히.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 안쪽으로 끊어도 안쪽을 끊는 쪽을 잡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잡는 순간 귀는 완생입니다. 살아있고요. 나중에 이제 백이 압박해오면 쌈짓 뜨는 형태이긴 하지만 살아있고 이쪽은 따로 수습을 하겠다.
그리고 백도 곤마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이게 변상희 선수 생각인 것 같아요. 심재익 선수의 이 선택입니다. 그냥 실속을 차지하고 길게 간다면 이렇게 두더라도 가능하고요. 이쪽으로 두어서 30초. 하나, 이도를 띄워놓고 공격을 하겠다.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여섯, 이 작전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덟, 아홉,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 다 뭔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둬도 될 것 같고 이쪽으로 둬도 될 것 같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라 끝까지 좀 고민했던 것 같네요. 네, 지금 선택은 공격보다는 집을 선택했다라고 네, 봐야 되는 심재익 건가요?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급박한 흐름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타협적으로 하면서 길게 가는 쪽을 선호를 하니까요. 이런 결과라면 백도 꽤 얻었을 것 같은데요. 집으로는 그렇습니다. 집으로는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잘 됐어요. 하나, 둘, 흙이 막았으면 넷, 백은 이제 이 다섯, 두 점을 끊으면서 공격으로 또는 여덟, 아홉,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그림이었다면 지금은 딱 눈에 보이는 실리 12, 13, 14 거의 15집 가까이 얻었고 네. 여기 다음에 치받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흙이 두면 다시 여기까지 둬서 이 정도면 백이 그래도 이쪽 부분전에서는 그래도 잘 풀어냈습니다. 잘 대처해 나간 심재익 선수고요. 셋, 부분적으로는 잘 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아홉, 이제 아, 여기를 지키기 전에 뚫어놓고 지키겠다라는 거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어차피 여기를 지킬 생각인데 네. 지키기 전에 이렇게까지 교환을 시켜놓고 지키면 이 교환은 흙의 득이죠. 이 뚫어둔 수만큼 득입니다. 어차피 안정을 시킬 거라면. 백도 우변을 먼저 갈 순 없나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막히면 집으로 크다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흙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거든요. 네. 여기를 두는 의미도 빨리 안정을 취하자는 수. 집으로 커서 두는 게 아니라. 여섯, 그래서 일곱, 지금 두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막혀서. 네. 흙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상희 선수는 뚫어놓고 그러면 이쪽이 두터워졌잖아요. 나중에 집도 생길 수 있고. 이러고 나서 지키면 흙이 뚫은 수는 당장 집이 되는 수. 백이 이렇게 늘어든 수는 내가 여기 살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 없는 수가 되는 거죠. 네. 이 두 수와 백의 두 수의 교환은 흙이 득입니다. 정교합니다. 백이 우변을 두고 흙이 중앙을 막을 때 끊는 게 별게 없다는 거군요. 백이 하나, 우변을 두고 셋, 이렇게 둘 때요. 네. 네, 끊으면 다섯, 이게 여기가 절대 선수고 일곱, 늘어서 이게 탄력이 많아요. 그곳을 먼저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요. 네. 근데 결국은 있는 수가 선수라고 한다면 끊어도 위험하죠. 백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두고 살아둔 것까지는 흙이 원하던 수순이고요. 자, 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여기도 큰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보다는 빨리 뭐 좀 건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었다가는 부분적으로는 조금 잘 풀렸을지 몰라도 여기 한 칸이나 아니면 더 뭐 크게 잡는다면 이렇게까지 하변이 흙의 수중에 들어가 버리면 여덟, 아홉, 네, 뭔가를 해도 네. 하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끊었습니다. 이거는 당장 여기를 노리겠다는 뜻이고 이런 곳 급소 오면 꼬부리는 게 급소인가요? 흙의 자충을 이용해서 수를 바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을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까지 파고드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흙도 여기서 잘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아예 젖히는 건 안 될까요? 아, 여기요? 네. 이거 떨리지 않나요? 이쪽으로 둘 수도 있고 이쪽 양쪽 모두 지금 흙이 여섯, 백의 이수는 여덟, 둘 중에 하나를 지켜라 인데 이수는 이제 잡아서 지키겠다. 네. 이제 동상이몽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흙도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백이 수를 내는 순간 꽤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변상혜 선수 우선 초읽기 한 번을 사용했는데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타이트한 수는 여기를 그냥 꽉 막아서 공배를 채우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쪽을 꽉 막아서 양쪽을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예, 백이 끊어온 수가 까끌까끌하네요. 7, 8, 9. 자, 이러다 이거는 수가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 좌변에. 나를자로 파고 들어도요.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끊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끊습니다. 그러면 다 끝낸 순간 이 수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네요. 네, 두 점이 갈 곳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파고드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프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많이 움직였네요. 하나, 둘, 좋은 수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넷, 5, 6, 7, 8, 9. 밀고 들어갔어요. 네, 이 수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두면 흙이 여기를 두니까 저기 급소는 나의 급소다. 그리고 공배를 채운 수죠. 이렇게 받는 거는 당장 나와 끊어도 맛이 고약합니다. 이거는 수가 거의 났을 것 같고요. 흙은 늦춰서 받는 수. 네. 백이 계속 괴롭혀 올 수는 있거든요. 찜찜하기는 한데요. 근데 당장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우선 이렇게 딱 수를 메꾸면 백이 잡히는 형태라서 너 언젠간 여기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변상희 선수는. 여기 지키면 그때 한번 더 지켜서 문제 없다. 거기까지 돼요. 나가서 끊는 것도 문제 없다는 건가요? 이거 괜찮습니까? 나가 끊으면 어떻게 두죠? 응? 이 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나가서 끊으면. 여기는 무조건 쳐야 되죠. 네. 안 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밀어야 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늘어 넷, 주어도 5, 6. 좀 보시죠. 네, 이거 나와 끊었을 때 변상희 선수가 워낙 자신 있게 네. 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나와 끊고 밉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백이 선수로 듣는 곳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어도 이거 굉장히 맛이 나쁜 거 아닙니까? 여기 두면 막아서 이 수상전은 오히려 흙이 상당히 부담이고요. 왜 아예 여기서 수읽기로 끝을 내잖아. 네. 내 수읽기 자신이 있다라는 뜻인데 네,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 될 수 있어요. 7, 8, 9. 백도 그쪽으로 바로 또 안 가네요. 물어보진 않네요. 확실히 해두는 의미일까요? 만약 이 하변의 교환으로 완벽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라면 이렇게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받아주면 그 다음에 끊겠다.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1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근데 이거는 백의 모양이 저는 아까 바로 끊어갔으면 어떤 변화가 나왔을지 이렇게까지 흙이 우선 기분을 내려면 다 낼 수 있거든요. 이거 백의 모양이 너무 예술이죠. 10초. 하나, 둘, 여기까지 되고 일단 울며 받아야 되겠어요. 여기 받으면 7, 8, 9. 그쪽으로 가죠. 네. 거대한 포도송이가 우선 등장하거든요. 거봉이 우선 등장을 하고 이건 거봉보다도 더 큰 것 같은데요. 거봉 한 2송이 정도 네.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이쪽에서 큰 수를 내야 되거든요. 이제 뭐 끝내기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 흙이 다 버틴다고 했을 때 아니면 30초.
우선은 뭐 백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젠 흑이 하변에서 승부를 보자고 할 수도 있군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흑이 기분은 다 내고요. 네. 여기까지는 정말 뭐 백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싫은, 또 흑의 입장에서는 정말 유쾌한 진행인데, 그렇지만 여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여기 끊기는 순간 바로 큰 수가 나니까 이렇게 있거나, 맛은 좀 나쁠지 모르지만 집으로 버티려면 이쪽을 있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여기 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 왔을 때 방금 이렇게까지 버티는 거는 이건 흑도 위험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네. 받았고요. 돌리는 거는 조금 이따가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아껴둡니다. 백은 1번 이렇게 두는 게 있고요. 다른 방법도 있나요? 다른 방법은 잘 안 보이긴 하죠. 그냥 막는 건 네, 별로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건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강수는 막는 건데, 막는 거는 이거는 지금 흑이 버릴 수도 있는 그림이고, 막았으면은 이거는 좀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흑도 안에서 아래쪽에서 살고 또 중앙을 따로 움직이는 이런 변화가 됐겠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흑이 버리는 방법도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30초 하나, 둘. 변상일 선수가 과연 버리는 수를 선택할지 아니면 최강수로 맞받아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입니다. 자, 우선 포도송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흑이 기분 좋은 권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려가는 거는 이거는 좀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단수 하나 허용하고, 변상의 선수라면 이렇게 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네. 이렇게 두면 아래가 이제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중앙 또 살리고,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두어가지고 버리는 게 가장 무난한 진행이긴 합니다. 30초. 그래서 뭐 지키면 또 다른 큰 곳을 두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뭔가 좀 보는 것 같죠. 그렇네요. 여기를 두면 단수를 치겠다라는 뜻이에요. 나가는 수를 보면서. 네. 아니면 하나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다음에 단수를 칩니다. 지금은 이제 받아라. 그러면 정말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 이 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백이 나가봤자 이제 잡힙니다.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받아주면 이 자체로 활용을 했다라는 네. 뜻이고요. 뭐 대변화가 아예 안 받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 시간 한번 흘려보내고요. 변상 선수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뭐 뒤로 물러서는 것을 생각할 법도 한데 여기서도 더 치열한 수를 생각을 해내니까, 그러니까 항상 치열한 수를 생각을 네. 해내죠. 근데 좀 위험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한 판 두더라도 상대의 길을 확실하게 제압해버리려는 그런 수법들로 바둑을 꾸려 나가는데 네. 지금 뭔가 좀 설령 여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이 수가 이제 절대 선순위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래로 이렇게 단수 받아주면 쳤고요. 그래도 할 말이 있죠. 이렇게 받아주면 뭐 그래도 여기 나중에 나가는 수를 보고 있으니까 뭐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으로도요. 네. 이 수로 뭔가 반발을 하는 수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두고 단수 칠 때 아예 손을 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고요. 네. 좀 참고 기다리자라는 둘, 셋, 뜻으로 네, 심재익 선수가 아래쪽을 다섯, 받았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버리기 전에 교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조금이라도 살을 붙이자라는 뜻이고요. 결국은 버릴 생각이겠네요. 여기를 살릴 생각이라면 이 미는 교환 안 하겠죠. 이제는 뭐 붙이거나 날일자 두거나 해서 버리려는 생각이고요. 앞서 목준석 위원이 심재익 선수를 균형 감각이 뛰어난 선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일곱, 이쯤에서 전체 형세가 어떤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수만 보고 네, 변상희 선수가 어떻게 정리하는지만 보고 네. 한번 현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변 정리까지 지켜보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한 번 더 더도 밀어요. 되는군요. 그럴듯해 보이네요. 이게 더 늘면 이제 네. 정말 이제 이 넉점 버리겠다는 뜻이죠. 마찬가지 여기 찔러둔 수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두 수를 교환을 하는데 흑이 둔 두 수는 중앙 집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백이 둔 두 수는 두텁긴 하지만 내가 여기를 안정시켜 버리는 순간 별로 의미가 없다. 마지막 그럴듯한 작전입니다. 백이 중앙으로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여섯, 당장 젖히면 잡히니까 네. 아홉. 네, 지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아래쪽을 여기 네 메어서 여기를 잡았다면 근데 너무 아파요. 중앙 이 석점머리가 또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이제는 하변 안 지키고 그냥 중앙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킨 셈이 되고 예. 나중에 오면 우변 침투라든지 여기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뚫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변상희 선수가 안정 취하기 전에 교환해둔 것이 상당히 좋은 수순이고 이 교환으로 중앙은 다 막힌 건가요? 여기가 나중에 좀 맛은 있겠죠. 이렇게 두고 뭐 붙여 들어온다든지 맛은 있는데 아 진짜요? 이건 안 받아주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 받아주죠. 한 번의 봉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야, 이건 좀 욕심 아닙니까? 이거는 뭐 여기 눈 딱 감고 뛰거나 나래자 가거나 네. 가겠죠. 변상희 선수가 여기까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거 좀 욕심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여기 좀 강하게 둔다면은 뭐 뛰거나 나래자도 가능할 것 같고. 다섯, 여섯, 일곱. 이래서 형세 판단의 하변 정리가 어떤지 보자고 네, 하셨던 네. 거군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고 정리가 되고 끝내기로 가면 형세 판단이 가능한데 이거는 뭐 지금 형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젖혀야 되거든요, 지금. 이 민수의 체면을 살려서는. 백이 중앙으로 나가야 할까요? 네, 중앙으로 나가야죠. 근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두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두는 것과 지금 그냥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게 나았던 건지 이수가 나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군요. 여기가 선수거든요. 끼우는 수를 봐서. 이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 흑이 중앙 정리할 때는 이게 좀 편합니다. 근데 백이 이제 이 넉점을 잡는 그림이 나온다면 당연히 한 칸 띄어져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은데 네. 중앙으로 나갈 생각이라면 돌이 여기 있는 것이 좀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양은 아주 좋지 않지만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칸도 아니고요. 한 칸에 이제 끼어오는 게 있으니까 네. 수가 줄을까 봐.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그 수가 억울하지만 정수 같아요. 그리고 흙도 딱 붙이는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 이렇게 두는 게 어땠을까 싶었던 거고. 근데 이러고 다시 또 뒤로 간다고 하면 득본 게 별로 없는 건가요? 백이 조여서 넉 점을 이쪽으로요? 제압해둔다면? 이렇게 되면 타협이겠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돼도 흙이 여기 둔 게 중앙 쪽에 그렇게 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확실히 백이 득을 받죠. 집으로도 그렇고. 네. 둘, 흙이 또 셋, 타개를 해야 됩니다. 한 수를 돌봐야 되는데 일곱, 이 수는 여덟, 이 수는 중앙 쪽에 사실 보면은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변상일 선수가 왜 중앙에 하나, 심혈을 기울일까요?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기까지 민수까지는 저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지금 꽉꽉 막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막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봐야 되는 건가요? 변상일 선수의 생각은 여기가 선수니까 정말 막아갔어요. 이거 괜찮다. 왜냐하면 여기 끊어둔 수가 기가 막히게 작용해서 네. 여기 두면 단수 친다. 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딱 그 수익기인데 여기 두고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난 게 아닌가요, 지금? 지금 조이는 게 선수가 아닌 아니, 건가요? 받아줘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래까지 다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이 두 점 잡히면 안 되죠. 이거 두면 단수 치고 이어서 여기가 뚝 잘라졌으니까 안 되죠. 네. 뭐 이거 받아준다고 봐도 이으면 이 두 점 잡혀도 안 되고 이렇게 두면 이쪽이 끊겨서 곤란하고 이렇게 두는 건 이건 전체가 잡혀요. 이 그림은 안 됩니다. 이 한 점 아니군요. 뒤로 치는 게 있네요. 근데 이건 이어도 사활이 문제가 이미 됐죠. 차단이 됐어요. 네.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요? 근데 붙이는 수 안 갔어요? 아니 왜 여기 안 갔을까요? 제가 못 본 뭔가가 있습니까? 여기로 쓰면 최소 2점 잡는 거예요. 정말 최소. 그러면은 흙 모양이었는데 여기 네. 끊기 전까지 다 흙 모양이었는데 이게 지금 백집이 한 다섯, 20집 몇 집이 나는 겁니까? 말이 안 되게 많이 나는 건데 두 번 남았습니다. 우선 백이 큰 기회를 한번 놓친 것 같아요. 2점이 별게 없다고 하기에는 네, 별게 없다고 하기에는. 그리고 저는 변상일 선수가 왜 여기를 계속 여기까지 밀면서 이렇게 막는 것에 좀 집착을 했을까도 궁금한데 네. 백이 그거를 제대로 꼬집지 못했습니다. 붙였으면 흙이 상당히 곤란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심지혁 선수는 어차피 지금 조임도 안 당하고 흙이 뭐 후수를 연결하면 빨리 선수 잡고 끝내기로 가겠다. 이것도 미세한 바둑은 될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여기 두고 붙여서 이제 막아두고 네. 여기 젖혀 있거나 늘어서 끝내기를 하는 이 정도만 돼도 백이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잡는 자리까지는 선수군요. 여기가 이제 뭐 흙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흙이 있는 수가 워낙 큰 자리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우변이 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변상일 선수가 왜 그쪽에 계속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이 한 수부터 해서 여기 꽉 막아서 좀 우변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해서 지금 이렇게 두는 건데 네. 여기가 그렇게 큰지 모르겠거든요. 이 한 점은 나중에 이렇게 작게 벌릴 수도 있고 지금은 또 따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를 들면 뭐 하나, 붙여서 끊는다든지 하는 맛도 남아있고 셋, 넷, 여기를 두기 위해서 이 손해를 다 본 거거든요. 집으로 엄청 손해봤어요. 이쪽만 보면. 그리고서 이제 흑이 목표, 종착역이 여기인데 네. 종착역이라고 하기에는 이 한 점이 별게 없어요. 그 전에 잃은 거를 생각하면. 윤상현 선수가 여기 두 번 민 것까지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민수부터의 운행 10초. 하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심재익 선수도 분명히 이 꼬부린 수로 붙인 수를 뒀으면 흑이 더더욱 이상했던 것 같고요. 지금 붙인 뜻은 이렇게 두면 이제 끊어서 응수를 묻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 한 점이. 그러니까 흑의 작전은 우변을 그래도 마지막 좀 하나, 차지를 하겠다라는 뜻이지만 셋, 넷, 다섯, 그래서 넣으니까 그러면 진짜 이 한 점 너무 별거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중앙선을 침범한 그래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백이 중앙선 침범했죠. 중앙선. 아무튼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변상희 선수의 운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변을 노리고 이렇게 두었다고 하기엔 네. 우변이 너무 보잘것없는 크기이고 하나, 어떤 의중이었을지. 셋, 넷, 지금도 못 밀어서까지 젖히거든요. 되는군요. 그런가요? 여기 따는 수가 선수예요. 따는 수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끊으면 흑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뭐 넘어야죠. 그러면은 여기를 밀면서 시작된 이 수들로 인해서 집으로는 지금 한 열 몇 집 손해를 봤거든요. 여기만 놓고 보면 네. 열 몇 집 손해를 본 다음에 얻어낸 것이 지금 우변 넘어간 겁니다. 정도. 네. 그러니까 딱 봐도 선수도 넘겨줬고 네. 그게 실패죠. 지금은 뭐 쉽게 따내고 정리를 하더라도 손해는 많이 봤어요. 그 전에 흑이 어느 정도 우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앙 부분에서의 다섯, 변화는 흑이 손해 많이 봤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가 더 크죠. 네. 이 선수를 빼앗겼다는 게 참 아프네요. 그렇죠. 사실 이 두 번만 밀고 여기 왔으면 백이 지킬 때 흑이 이쪽 끝내기 흑이 할 수 있었거든요. 최소한 느는 것. 근데 지금 여기 알토란 같은 5집 나면서 나중에 여기 잡는 수 생기고 이미 백집이 흑이 먼저 와서 이렇게 안으로 받는 것보다 이미 많이 늘어났고 네.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한 열 몇 집이 백이 불어났고 그 대가로 흑이 차지한 게 중앙이 확실히 여기가 막혀서 집 났다는 거 그리고 우변이 넘어갔다는 건데 다섯, 선수를 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큰 끝내기를 백이 두게 됐죠. 아홉, 끝내기가 중요해지겠는데요. 하나만 젖혀놓고 이쪽으로 갑니다. 만약 백이 이어서 받았으면 중앙이 바로 막혔던 건가요? 그게 싫었던 것 같네요. 꽉꽉 막아가지고 여기가 꽉 막히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좌상 부근이 하나, 좀 모호한 자리들이 남아서 계산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여기 경계선 그리고 지금 이쪽이 큰지 이쪽이 큰지도 이쪽으로 네. 갑니까?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종반으로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백도 중앙을 더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군요. 단수친 이후에요. 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우선 현찰
현찰로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잇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쪽은 이제 백이 굴복시킬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여기까지 다 굴복시킬 수가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상변을 받았고요. 그 근데 수를 받으니까. 질타를 하네요. 중앙을 두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바둑의 형세가 어떤지 흐름을 좀 따라가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를 그냥 받는 정도로 하고 형세를 보면 여기 따내 놓고 이쪽 끊어서 굴복시켜 놓고 다섯, 형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맛이 있네요. 네, 변상현 선수는. 오늘따라 유독 그런 네. 장면이 많이 근데-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를 두면 지금 네. 흑의 노림은 여기 같거든요. 여기. 네. 이렇게 두면 이거는 쉽게 수가 나고요. 이거 그냥 넘어가도 수가 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히려 중앙이네요. 이거 뭐 정말 형세 판단을 할 수가 없네요. 여기를 두면 수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쪽도 수가 났었고 위로 막으면. 이렇게 막으면 여기가 선수잖아요. 네. 가만히 찔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 있는 수와 아, 여기 끊는 수를 맛보기로 하겠다라는 뜻이었고요. 큰일 나네요. 네, 근데 아까 제가 한 가지 딱 못 본 수는 이렇게 둘 마지막 때, 하나, 둘, 이렇게 둬도 그냥 바로 수는 나는군요. 다섯, 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거는 뭐 또 바꿔치기 그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네. 여기 당했을 때 우선 딱 눈에 보이는 수가 없어서 중앙 쪽 진출을 선택을 했고 중앙 쪽 진출도 뭐 가치가 꽤 크거든요. 전체만 백이 사활에 걸리지 않으면 손을 뺀다고 한다면 중앙 두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고요. 또 흑도 그냥 받아주는 건 그 자체로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수를 잡자고 마지막 하나, 선수를 잡아서 이 전체를 노리기 위해서 찝어서 받았습니다. 넷, 다섯, 여기 공방이 어떻게 될까요? 일곱, 여덟. 오, 이거 뭐 강하게 갑니다. 심재익 선수도. 아예 다른 쪽으로 또 스토리가 가네요.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큰 수를 못 내고 만약에 흑이 그냥 이런 정도로 만족한다면 그래서 100이 넘어가는 정도만 된다면 이거는 흑도 지금 한 15집 정도는 끝내긴 했겠지만 네. 100이 중앙을 깬 것도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흑은 둘, 여기서 선수를 잡은 다음에 전체를 공략하는 것을 노리지 못하면 여섯, 오히려 이 여덟, 강수 노림수에 100이 그래도 유연하게 대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찰수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뭐 붙일 수가 당시에는 좋은 수였으나 이런 결과라면 득을 봤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100도 집은 많이 깨졌지만 그만큼 중앙을 깨고 살아갈 수만 있으면 100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변상현 선수는 여기 어딘가 지키면 네. 이 정도로는 별로 만족이 안 되고 더 득을 본다면. 네, 차단을 해서 전체를 뭐 사활을 마지막 이제 하나, 걸고 넘어지거나 해야 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은수는 좀 맛이 나쁜데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호구에 비교해서 왜냐하면 여기 약점이 그냥 딱 그냥 하나의 가장 쉬운 예로 지금 여길 두진 않겠지만 네. 건너붙이는 수가 나왔을 때도 여기 있는 게 훨씬 탄력이 있고 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막아갔을 때도 안형을 만들 때도 당연히 호구 쳐져 있어야 여기를 딱 둬서 집을 만드는 수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녕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안녕까지 차이가 나는군요. 여기를 둔 다음에 살아갈 수만 있었으면 백이 응수를 잘 했는데 이거는 진짜 변찬 선수가 이제는 잡으러 갈 수밖에 없죠. 약간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심재익 선수. 이수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는데 여길 호구 치는 것보다 호구 치면 이거 하나 당하거든요. 네. 그거 이제 그거보다 집으로 좀 득이니까 이렇게 둬야 나중에 뭐 입구자를 가든지 좀 더 안으로 파고들 수가 있어서. 근데 이거는 전체 사활이 좀 위험해졌습니다. 여길 뒀어야 연결고리 또는 안형 모두 이쪽이 더 유리한데 우선 산 다음에 집을 생각하다가 지금 당장 사활이 걸리게 됐어요. 백도 중앙에 노림이 좀 있을까요? 인는수 선수고 여기를 이제 나중에 살려 나오는 쪽을 좀 노려볼 수 있겠네요. 네. 이쪽 노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에서 부분적으로 못 산다면 여기를 두어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쪽을 어디 선수하고 이 중앙 7점을 공략하는 것과 이 전체 흑도를 좀 노려보는 거를 노림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부분적으로는 이제는 사는 공도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는 건가요? 뭐 두 집이 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두어도 건너붙여도 끊기니까 이거는 안에서는 사는 공도는 절대 안 나오고요. 결국은 백은 이수에 의존을 해서 좀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 좀 불운하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 여기를 보통 셋, 끝내기 바둑이었으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절대 선수잖아요. 안 받을 수 없는 또는 뭐 아홉, 네, 그러니까 이런 수들. 물어보는데요. 네. 절대 선수인데 지금은 아니 지금 하나까지는 받아주죠. 근데 뭐 또 받아달라. 그럼 안 받아주죠. 그럼 여기가 다 걸려 있는데 좌변 정도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더가 선수가 안 되는 건가요? 치 받는 자리가? 치받는 거 안 받을 것 같아요. 뭐 받더라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민수 자체가 원래는 보통의 경우였으면 밀지 않고 그냥 여기 꽉 이어서 여기 받아달라 수 내려가겠다 할 수 있는데 워낙 급박한 상황, 뭐 바둑판에 4분의 1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좌변 정도는 서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네. 보통의 끝내기 승부였으면 거의 절대 선수였던 곳이. 자, 그쪽으로 가죠. 이거는 여기를 받으면 뭐 이런 곳을 꼬부리고 이쪽 끊는 거 노리면서 가겠다라는 뜻인데 네. 지금 미는 수밖에 선수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로는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 받아두더라도 이렇게나 이쪽을 받아두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차단을 노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끼우고 뒤에서 단수 치면 바로 단수로 잡힙니다. 네,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수가 지금 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네. 있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그냥 여기를 지키느니 안녕을 뺏으면서 두겠다. 맛은 좀 나쁘지만 이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 붙이는 수 안 되고 이 수가 있어서 이쪽으로 끊으러 오는 것도 뭐 예를 들면 하나 들여다봐 놓고 끊길지언정 따로 두 집을 내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끊기는 상황이면 중앙 넉점이 또 하나, 둘, 셋, 아니면 아래 전체 대마를 여섯, 백이 지금 노릴 수 보여드릴까요? 있는 그림은 그러니까 여기 끊어서 2대마를 노리는 그림이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단순 크기로 봤을 때는 그 바꿔치기가 일어난다면 아래쪽 흑대마보다는 위쪽이 훨씬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네. 이쪽이 커 보입니다. 그 계산은 제가 한번 따로 해볼게요. 돌 개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공배가 말을 하게 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라면 막아서 그냥 그렇게 두어도 연결은 된다 라는 뜻이네요. 연결은 되네요. 막으면 이쪽을 막아서 연결돼 있죠. 붙이면 이거는 그냥 찝더라도 네, 괜찮습니다. 백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끝내수를 통해서 마지막 바꿔치기 하나, 쪽으로 둘, 이끌고 갈 수는 있거든요. 셋, 이거는 넷, 개간은 해봐야 다섯, 되겠지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흔들리는 게 보이죠. 지금 여기가 너무 딱 보여요. 아니면 백이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수상전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예 전체를 다 차단을 해서? 네, 백이 우선 수도 그렇고 네.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 개가를 지금 제가 해보고 있는데 백집이 일단 한 120집 정도 납니다. 이렇게 되면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적어둘게요. 네, 120집. 마지막 하나, 둘, 셋, 생각보다 넷, 백집도 꽤 많이 다섯, 나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네요. 제가 흙집을 완전히 잘못 세고 있었네요. 흙집이 130 몇 집까지 나네요. 백집이 제가 세봤을 때 한 115, 116 나길래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이렇게 끊고 다섯,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바꿔치기는 네, 이 바꿔치기는 흙승입니다. 20집 정도 차이가 나네요. 거의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서로의 대마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만 변상일 선수가 잡게 된다면 그쪽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4위) 팀 홈앤쇼핑, (5위) 팀 포스코 케미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진행 중입니다. 자, 이쪽과 연결을 했지만 네. 흙이 아예 근거를 뺏어버렸고 중앙에서 이제 두 집이 날 수가 없어요. 두 집 내고 사는 건 이제 포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심지어 선수가 아니라서 이쪽에 있어서 셋, 지금 선수가 안 되거든요. 그렇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되면 뭐 중앙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결국은 뭐 끊어서 이제 바꿔치기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네. 여기 지금 다 악수해 둔 것 때문에 바꿔치기가 되는지도 지금 의문이에요. 흙이 이것도 살리고 여기도 잡고 하면 이거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좀 백의 패색이 짙어진 것 같습니다. 단 한 수의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좀 조금이라도 득보려고 하는 이수 때문에 대마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잡혔고요. 네. 호구 쳤더라도 변상희 선수는 아마 4할 승부로 갔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백이 그래도 훨씬 나았죠, 그게. 안형을 만들 수 있는 네. 공간이나 형태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왔고 그랬으면 흙도 진땀깨나 흘렸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잊고 막히는 순간은 뭐 하나, 갑자기 위험해졌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중앙을 좀 노려봅니다만 변상일 선수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붙인 수는 부분적으로는 괜찮은 수법이지만 안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한 집 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후수 한 집 놔도 이쪽 한 집 없애면 이렇게나 이렇게 없애면 여전히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을 끊어서 잡는다고 해도 이미 집으로는 차이가 좀 나는 거고요. 이렇게 두고 마지막 하나, 이쪽이요. 예. 둘, 셋, 그래서 지금 아까도 계산해봤지만 바꿔치기가 되면 집으로는 일곱, 최소 15집까지는 여덟, 아홉. 차이가 납니다. 네, 그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일단 잡고는 봐야 하는데 네, 서로 대마가 잡히고 난 이후에는 끝내기가 남아있질 않아요. 거의 다 두어졌죠. 지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부분적으로도 단수치고 여기를 지키잖아요. 네. 이게 백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넉점까지는 최소한 잡아야 그래도 뭐 할 말이 있는데 끊는 건 단수치고 마지막 하나, 이렇게 두면 이어서 셋, 이렇게 끊으러 가기에는 네. 여섯, 뭐 오히려 여기가 잡힙니다. 아직 흙도 못 살아있지 않을까요? 어떤 중앙을 먼저 해두고요. 지금요 여기를 네. 하고 치받아서 한 집을 내겠다고 이렇게요. 하면 네, 이 수상전은 근데 안 될까요? 네 이거 거의 유가무가 형태가 나오겠네요. 네, 백이 수가 그냥 완벽하게 다 조여붙임 당하면서 이게 딱 여기 젖히는 순간 이거 네. 유가무가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 항복을 네. 선언합니다. 분명 기회가 왔었던 장면도 있었고요. 네, 한두 차례 있었죠. 변상희 선수의 좀 역주행으로 인해서 네. 이 수로 이거 붙였다면 확실히 백이 실전보다도 훨씬 득을 볼 수 있었고 가장 궁금한 자리였고요. 실전도 미세한 승부로 갔을 것 같아요. 네. 자, 제시하는 자리가 뻗는 자리인데 언제쯤이었을까요? 심직 선수는 이거 안 하고 줄 걸 아. 그랬다.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여기 붙인 수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됐더라면 아마 끝내기 승부가 됐을 텐데 자, 형세가 어땠을까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됐을까요? 네, 미세한 승부로 갔을 것 같고 실전에 심지혁 선수가 젖혀두고 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여기 붙였을 때도 대처를 나쁘지 않게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호구 쳤으면 여기까지 이제 호구 쳤으면 4할 승부가 됐을 거고요. 있는 바람에 그냥 거의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됐고요. 그리고 조금 돌아가서는 이 수를 이제 두 선수 모두 지금 못 본 것 같지만 여기 꼬부린 수로 붙였으면 백이 일거에 그냥 확 여기서 엄청난 득을 볼 수가 있었는데 딱 중앙선 네. 침범했던 순간이었죠. 네. 그 전까지 흑의 흐름이 계속 나쁘지 않았고 계속 주도하는 바둑이었다면 변상희 선수의 좀 이상한 흐름을 틈타서 심지혁 선수가 일거에 만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바둑은 변상일 주장의 승리입니다. 자, 심재익 선수가 후반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승리에 도전을 해봤지만
변상일 선수의 그 뭐랄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 네. 강수에 대마가 다 잡히고 말았어요. 심재익 선수도 그래도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기회도 잡았었어요. 사실은 네. 변상일 선수의 약간의 이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틈타서 근데 그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승부처에서는 변상일 선수의 수익기, 과감함이 빛을 발했고요. 자, 이렇게 변상일 주장의 승리로 자, 선취점을 가져가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제 장고대국이 어떤 흐름인지를 파악해봐야 될 텐데요. 2국으로 가볼까요? 네, 김명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 지금 제한 시간을 보면 김명훈 선수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6분 18분 남았네요. 이 바둑도 아주 복잡한 중앙전 진행 중입니다. 틈이 꽤 보이는데요. 지금 뭐 이제 봐서는 지금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선 이렇게 뚫고 나가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흑이 노리는 건 이쪽 끊는 약점이 있지만 당장 자세히 보면 백도 여기가 절대 선수거든요. 이렇게 받아야 되죠. 치 받으면 여기 단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지금 백이 끊으면 백이 흑이 끊기고 흑이 끊으면 백이 끊기고 그런 예, 중간 그런 장면이고 또 여기를 뚫고 나갔을 때는 좌변도 지금 뭐 이렇게나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좌변도 흑이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이거 뭐 난전입니다. 난 김명훈 선수의 스타일 쪽에 가깝기는 하네요. 네, 스타일로만 본다면 김명훈 선수가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바둑이죠. 그러나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쪽 단수냐 아니면 아예 뿌리째 이렇게 끊어서 흐름 타고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긴 정말 이렇게 끊기면은 이렇게 끊겨서 만약에 이 돌이 다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데요. 정확하게 지금 그래프는 네 정확하게 평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마치 저희가 본 시점부터 이제 시작했다라는 네. 걸 얘기해 주는데 전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요. 근데 여기를 두었을 때 좌변 손을 빼도 뭐 크게 시달리지 않고 여기를 만약에 백이 뚝 끊어서 이 돌이 잡히면 이건 흑이 출혈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여기를 또 빠져나가나요? 이건 정말 뭐 지금부터 어려운 전투 바둑이 될 것 같아요. 네. 흑도 차단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먼저 연결을 하는 건 선수가 안 될까요? 언제 백이 네, 일단 정리가 네, 되고 여기를 밀어갔을 따지고 때요. 밀 때 뭐 아래쪽을 먼저 이쪽을요? 연결한다던가. 네, 우선 눈 딱 감고 여기를 잡고 여기가 끊어도 그냥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거나 밀고 이렇게 둘까요? 안형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도 이 6점 워낙 요석입니다. 네. 우선 흑이 중앙 7점은 도망을 가고 봐야 할 텐데 그쪽이 있네요. 어떻게 받을지를 조금 고민했군요. 조금 더 타이트한 수법입니다. 이렇게 단수친 것보다는 저건 오류겠죠. 네, 이쪽 단수보다는 좀 타이트한 수이고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백도 계속 받아주면서 행마를 하네요. 근데 이러면은 흑이 다시 선수네요. 선수를 잡았어요. 잘 된 거 아닐까요? 여기서 이제 끊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중앙을 가르고 나가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한번 참아두는 것인지 이게 선택이네요.
여기 끌어가면 진짜 뭐가 뭔지 모를 대난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여기서 승부가 날 수도 있을 그럴 것 같아요. 수도 있죠. 이게 또 김명훈 선수의 움직임의 속도에 따라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간 정도인 것 중간 같아요. 정도인가요? 가장 급한 정도는 아닌 것 네. 같아요. 만약 그 제시해 주신 수들 중에서 한 중간 정도의 자리라면 어디일까요? 여기 어디 이쪽이든 지켜주는 게 가장 무난한 흐름인데 지금 무난한 흐름으로 가는 것보다는 김명훈 네. 선수 스타일이라면 여기 어디 끊고 계속 전투를 벌이는 게 지금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전투라면 끊는 수 말고는 없나요? 아예 다 교환을 하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맞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선수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이쪽을 먼저 공략해 갔을 때 특히 예를 들면 이런 수를 백이 아낌없이 선수로 한 다음에 중앙을 공략해 갔을 때 백이 먼저 잡으러 갔을 때 살 수 있다. 살 수 있어야 되죠. 이 돌이 잡히면 안 되니까. 네. 백이 선수로 둬도 산다라는 뜻이네요. 김명훈 선수 수수께끼는. 왜냐하면 이렇게 둘 때 여기 도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도서 사활에 걸리는 수니까 네. 다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도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게 여기 당장 사활이 걸려요. 백이 이 중앙 흙 8점을 못 잡으면 백이 이거는 급해지는 겁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포위망이 촘촘하지가 않아요. 뚫고 나갈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두면 밀고 나가서 그래서 그냥 늘어두네요. 다 하는군요. 이제 흙이 노리는 자리라면 어디가 되는 건가요? 역시 여전히 중앙을 도망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한데요. 네. 지금 좌변도 흙이 여기를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도 빨리 둬야 됩니다. 이걸 밀고 둘지 아니 여기를 안 두면 막히는 순간 이 돌이 잡혀버려요. 그런 건가요? 네. 이껏 움직였는데 잡히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은 여기를 밀거나 아니면은 뭐 밀어두고 밀거나 해서 우선은 살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공격권은 네. 백에게 넘어가겠네요. 중앙 주도권은 어느 정도 백이 좀 쥐고 흙이 좀 버티는 그런 네.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자, 중앙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잠시 1국 박건호 한태희 선수의 올 시즌 3번째 만남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두 판 동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측판이 한태희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국인데 근데 이 바둑도 좌변이- 무시무시한데요. 지금 돌은 별로 안 놓여진 것 같지만 당장 사활 승부예요. 이거 사활로 바둑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흙 탈출을 네. 흙이 지금 이 안에 봐야 갇혔잖아요.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이 안에 갇혀서 잡히면 뭐 그대로 바둑이 끝이고 만약에 네. 살아도 백이 직부족이에요. 흙이 지금 실력이 많이 차지해 놨거든요. 특히 하변에. 네. 지금 하변이 다 막혀 있는 건가요? 머리로 좀 가려 있는데. 네, 막혀 있고 흙집이 꽤 많이 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백이 아예 네.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잡혀도 당연히 승부가 났겠지만 이 돌이 그냥 빠져나가거나 그냥 살면 백집이 우변밖에 없거든요. 네. 실리로는 도저히 안 되죠. 이거 돌 수수는 많지 않은데 네. 오히려
다른 면에서는 지금 이국보다 더 급박합니다. 좌측보다도 더 한방 승부가 될 수 있는 바둑이군요. 그냥 여기 끝나면 바로 바둑이 끝날 수도 있는 지금 진행이니까 네. 더 겁나는 진행이에요. 선 3국이 대마를 잡는 승부가 나왔는데 오늘 여러모로 모든 대국들이 좀 무시무시한 승부가 될 것 같네요. 장고대국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대마 승부로 바둑이 바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지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시죠.